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발굴에 도움을 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종목 5개 골라드리고요. 그 가운데 현 시점에서 사도 괜찮은 종목 딱 한 가지, 특집주까지 추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시장의 분위기가 10시 반 30분경 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2100에 대한 안착을 시도하는 듯했던 코스피, 그리고 770선을 넘음과 동시에 역시 안착까지 해보려 했었던 코스닥도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웬일일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아침장 초반만 샀을 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어제에서 오늘은 투심권 중심으로 해서 조폭이지만 팔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렇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다시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는 여전히 기관이 사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압박이 오늘 코스닥에서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장이 꺾였다는 것에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중국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주범인 것 같습니다. 어제 3% 중반대 급락하면서 마의 4천선을 석 달 만에 붕괴시켰었는데요. 오늘 3%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개파락 출발하면서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간밤 미국 증시처럼 오늘 재료 부재 속에 조용하게 눈치 보게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켜줘야 할 라인에서 반발 매수세가 전혀 없이 중국장에 또 한 번 갭으로 떨어지니까 우리 증시도 여기에 일단 움찔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낙폭을 다시금 빠르게 줄여주는 그런 분위기도 현재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장도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또 이러다 플러스권으로 쉽게 급반등하면서 끝날 가능성도 현재 중국 증시 분위기 감안했을 땐 배제할 수가 없죠.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장 초반에 수익 많이 난 것들 정리하신 분들이 일단은 잘 대처한 거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치도 공개되면 실적 얘기가 무성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황민영 멘토님이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 종목 5개, 종목 0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 하우스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건자재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샘, 부엌 인테리어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건산업, 이건 창호가 곧바로 떠오르죠. 네 번째 종목은 쌍용양회, 시멘트 기업인 쌍용양회의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종목은 영보화학이 되겠습니다.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가 영보화학으로 끝나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공통점이 있나요? 네, 이때 종목들 이제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들 이제 그 기업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바로 건자재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보화학이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건축자재 쪽 시황 자체가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26.2조 원 정도로 일단 지난해에 비했을 때 18%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사실 7월 달은 장마여서 분양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수기인데 7월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상당히 뜨거울 거라는 전망들이 있죠. 이미 7월에 접어들었는데 분양시장 호황 속에 우리가 건자재주를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종목 5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건자재주입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가 주목하고 있는 건자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LG 하우스입니다. 북미 쪽에 인도 대리석 시장 5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해서 4월 달에는 급락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레벨 다운이 있었고 현재 조금 바닥을 잡고 기관 매수 속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건자재 관련주로서 LG 하우시스를 꼭 꼽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북미 인조 대리석 시장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1위 업체가 이제 바로 듀퐁사입니다. 듀퐁사입니다. 따라서 듀퐁사 쪽하고 이제 거의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LG화학시스는 2009년도였죠. 4월달에 LG화학의 산업재 사업 부분에서 이제 분할이 돼서 설립이 된 그런 기업이고 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본다면 이제 창호재 쪽, 알루미늄 창이라든지 기능성 유리,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바닥재. 바닥재와 벽지, 그리고, 인조 대리석, 이런 이제 사업 부분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업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건자재 쪽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7% 정도 감소를 했었어요. 예상보다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겨울철 날씨가 이제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건자재 쪽에 대한 매출이 좀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일시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분명히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건요. 이제 LG화학시스 쪽에서의 건자재 그 사업 부분 외에 다른 사업 부분, 이제 IT 소재하고 자동차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많이. 비중은 어때요? 그러면 건자재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까? 건자재 쪽의 매출 비중이 전체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6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사업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60% 이상의 그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건자재 쪽에 대한 어떤 실적 견인을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에너지 복구 강화를 위해서 이제 고단열창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LG화학시스 쪽에서의 어떤 이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LG화학시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서 연속적으로 며칠간 이렇게 쭉 밀린 바 있었었는데 그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었던 건자재 부문이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2분기에 커버를 많이 해준다면 2분기 실적은 당연히 다시 한번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관이 아주 최저점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LG화학시스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6월 17일이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네. 국내 쪽에서 금융투자 쪽,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상업펀드 쪽에서도 이제 물량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 쪽인데 일단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의 그 상승 흐름 안에서는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 매매할 때 기관이 계속해서 사주는지 그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1차적인 지하 1층에서 한 지상 1층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1차적인 반등 자체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네. 일단 뭐 주가라는 게 올라올 때는 뭐 강하게 이제 계속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한 번에 상승 나오고 나서 한번 눌림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매물대 과정에서 본다면 17,000원 정도, 17만 원이죠. 네, 17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가능하니까 네. 그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종목 LG화학시스 얘기 들어봤는데 1차 목표가 17만 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자재주 눈여겨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종목 5개 보고 있는데요. 탑2 공개할게요. 샘플스 황리멘토가 주목하는 건자재주 두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부엌가구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구석에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다들 하는 그런 종목이죠. 한샘 어제도 또 양봉을 세우면서 신고가. 사실은 올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 3배가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잘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어느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한샘은 이제 부엌가구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 자체가 이제 1위인 기업이고 그만큼 경쟁력 자체가 높은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엌가구 쪽에서 본다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연평균 한 20% 이상으로 성장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일단 지금 뭐 부엌가구 쪽의 성장률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1위인 기업인 이제 한샘 쪽에 당연히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실적도 그 정도
정도의 실적은 계속해서 꾸준히 달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분양시장, 올 초부터 이제 분양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둔화가 또 나오긴 했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 곧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양시장이 추가적인 어떤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훈풍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한 가지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중국을 공략하나요? 네, 지난 이제 3일이었어요. 이제 3일날 이제 강승수 사장이 중국 상하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중국 홈 인테리어 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홈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가격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740조 원 정도의 그 규모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쪽에서 1위의 그 저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역시 향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때문인지 6월 3일 그 사장의 어떤 중국 시장 공략 발언으로 8% 급등하면서 탄력이 완전히 지금 붙은 그런 모습인데 이후에 한번 거래가 크게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도 또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돌아보면 또 올라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주가를 한번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2014년도를 한번 생각해보죠. 와, 이 종목 근데 진짜 꾸준한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한 14만 9,500원 정도 자리까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누가 붙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새 주가는 이 자리가 정말 싼 가격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700, 이 흐름으로 본다면 5700원 정도 자리가 정말 고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자리는 정말 낮은 가격이었죠. 네, 5만 원이 30만 원.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 점에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묻어놓는 거죠, 그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좀 묻어놓고 1년 정도 한번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한샘 2분기 실적은 괜찮은 거죠? 실적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이제 나오긴 이제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에 대한 그 영향권 자체가 크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는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메르스에 대한 여파를 안 맞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제 보게 되면은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한샘의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향 자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상치가 좀 잡혀 있긴 한데 지금은 순이익이 이제 1,12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860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올해 충분히 1,000억 원 이상의 그 실적, 순이익 실적은 분명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매년 성장하고 있고 정말 은행에 돈 맡기는 것보다 이 종목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그렇거든요. 일단 사서 조용히 묻어두고 있고 나중에 열어보면 수익이 엄청 불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샘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 종목 쭉 들여다보고 있어요. 탑3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건자재주 종목은 이건산업입니다. 리모델링계의 숨겨진 강자다. 네, 조금 강자인데 숨겨지긴 했나 봐요. 4월 달에 고점 찍고 주가는 약간 밀려있는데.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숨겨진 강자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하면 히든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요. 네. 히든 챔피언 30개의 기업의 업체에 이제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이건산업이. 일단 뭐 히든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향후 10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안에 이제 이건산업이 꼽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강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30개 정도만 선정한데 거기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리모델링하고 이제 인테리어 시장 쪽에서 본다면 이제 친환경 그리고 고급화 경향의 이제 목재 수요가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자재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의 강점을 또 지니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히든 챔피언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또 시장에서의 그 방향 자체가 또 맞는 그런 사업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건 산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향후 주가의 추이 또는 실적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4월 달에 잘 가다가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전에 본 한샘 같으면 이게 쭉 가야 되는데 4월 달에 왜 이렇게 좀 급락을 했었나요? 4월 달에 급락을 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실 이제 어떤 특별한 재료 자체가 있어서 이제 떨어졌다기보다는요. 네. 일단 4월하고 5월 달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전 자체가. 그리고 네네. 이제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순이익이 이제 2015년 3월 달에 이제 벌써 1분기죠. 1분기에 3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연간 실적이 122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무난한 실적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기대치가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차트 차트 자체로 본다면 단기가 어떻게 보면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급등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건 산업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업 중에 한샘이라는 기업 있죠. 네.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주가 단계 많이 올라오고 나서는 주가의 조정 자체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다시 올라오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놓고 본다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인데 이건 산업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주가의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자회사 얘기는 뭔가요? 일단 한샘 이제 자회사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도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건 에너지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열병합 발전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 사업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의 지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사업분이고요. 앞으로 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사업의 다변화겠죠. 다변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시는 부분입니다. 네, 친환경 목재 제품을 많이 만들고 또 자회사까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건 산업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선정한 30개 중소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계의 숨겨진 강자라는 측면에서 이건 산업 얘기 들어봤습니다. 건자재 기업 얘기하는데 이 섹터가 빠질 수는 없겠네요. 탑4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건자재주 시멘트주 가운데 쌍용양회입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사실 쌍용양회는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 지금 현재 1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2분기 실적이 시멘트 업계 전체적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지금 시멘트 업종 자체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이제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건자재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상에 봤을 때는 일단 1분기 실적 부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생산량하고 이제 클링커라고 해서 이제 암록색 시멘트 덩어리거든요. 네.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각각 2.7% 그리고 128%가 증가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쌍용양회 쪽에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쪽에서 지금 관심을 한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쌍용양회의 경우에는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신용평가 등급 개선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건설 경기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한국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하고 기업원 평가와 관련해서 신용 등급이 이제 BB, 트리플 B, 긍정적에서 이제 트리플 B 플러스 안정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좀 용이해졌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 안정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큰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분양시장 쪽에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분양시장 쪽에서 이제 2분기에 총 분양이 거의 50% 이상이 한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양의 집중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쌍용양회나 다른 이제 그 건자재 업종 쪽에서도 역시 모멘텀을 불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쌍용양회 역시 차트 보면서 주가 측면에서 설명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쌍용양회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역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여파 역시 피해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과거의 주가 추이하고 같이 비교해 본다면 뭐 조정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부를 깨지 않았죠. 그래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박스권 상단 부분 자체가 이제 18,000원이에요. 이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신고가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쌍용 양요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 자체는 이제 15,000원 부근이겠지만 네, 충분히 전고점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 그리고 이제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의 한 절반 이상이 이번 2분기에 다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분양 시장이 좋아지면 역시 건자재 그 가운데 시멘트 업종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 1위 기업 쌍용양회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얘기를 더욱더 들어보고 싶어요. 건자재 관련 종목인데 이름은 화학으로 끝납니다. 공개할게요. 오늘 탑5 건자재 관련 종목 바로 영보화학입니다. 국내 최고 어렵네요. 가교 발포 폴리 올레핀 폼 전문. 네. 읽긴 읽었네요. 네. 이게 이제 건자재 네. 관련 재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제가 네. 발음이 좀 정확치 않아서. 이제 가교 발포, 이제 폴리올리핀 폼, 네, 전문 업체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건자재 재료인 거예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제품이요.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자동차 내장재 쪽하고 이제, 건축용 보온재, 건축용 층간 소음 완충제 이쪽에 이제 재료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보화학 자체 그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 주로 이제 우리가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간 소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1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1,603% 그리고 7,458%의 증가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군요. 4월 달에 뭐 거의 50% 가까이 오를 뻔했었는데. 네, 어마어마한 이제 수치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보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단열재 그리고 층간소음 시장이 지금 점차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TV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뭐 소송을 걸거나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층간소음이 되게 큰 문제로 이제 많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층간소음 완충제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서 본다면 이제 영보화학의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1분기에 그렇게 영업이익이 1,600% 1년 전보다 늘어났는데 2분기에도 좋아지나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본다면 기저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번에 이 정도의 성장폭을 또 뛰어넘는다면 정말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소형 화학주 얘기는 최근 들어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는 게 뭐 며칠 전에도 이 자리에서 국도화학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영보화학인데 또 건자재주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특별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추가적인 설명 더 있나요?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교 발포 부분인데요. 네네. 영보화학 자체가 이제 국내 최고의 이제 가교 발포 플래핀 폼 이제 생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이제 나무나 금속에 비해서 또 가벼워요. 그리고 탄력성과 단열성, 내약품성에 대해서 이제 좀 높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이제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여러 다방면의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층간소음 완충제라든지 이제 자동차용 내장재 그리고 건축용 보온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 영보화학 그리고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보화학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건자재 관련주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 LG 하우스부터 한샘, 이건산업, 쌍용양회, 영보화학까지 5종목 얘기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탑픽주 이제 딱 한 가지를 고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샘 아니면은 조금 전에 조금 신선했었던 영보화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탑픽주는요? 네, 촉이 좋으시네요. 항상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50대 50이 잘 틀리는 거거든요. 뭔가요? 네, 바로 영보화학입니다. 예,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영보화학 가격을 좀 봐주세요. 네.
영보화학의 흐름을 일단 짚어드리고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고점 자리인데요. 2014년도의 고점 자리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5,700원, 5,8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고점 자리를 한번 넘어섰다가 그 고점에서 한번 밀린 상황이에요. 2014년도하고 실적을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실적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연간 순이익이 37억 원이었어요. 근데 2015년도 지금 1분기에만 43억 원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이제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 자체가 새로운 고점을 경신해 나가야 되는 자리가 네네. 많습니다. 따라서 영보화학의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싼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그 매수 접근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보화학 매수 시기는 말씀드렸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일단 한 번에 그 고점 자리를 찍었던 6,500원 정도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넘을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한 4,900원 정도 이 자리가 적절한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으니까 4,9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일단 오늘 건자재주 특집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영보화학, 또 작년 평균 실적보다 올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는 작년 고점을 반드시 뛰어넘는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목표가는 6,500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때문에 잘 가다가 오늘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구간 중국 증시의 낙폭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5%대 폭락이 나오네요. 4천선 붕괴시킨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5%라서 이 5%는 바로 이전에 여유 있었던 때에서 밀렸던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3,700 지금 1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3,700선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아도 규제를 풀어준다 해도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중국장. 오늘 우리 증시에 의외의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